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거이자 네이버 인플루언서 빅레드머신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덜하게 복귀 날짜는 2015년 1월 로우가 넷플릭스로 이전하는 첫날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한편 덜학은 지난 2013년 로얄 럼블에서 CM펑크를 꺾고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CM펑크는 WWE 타이틀을 434일 동안이나 통치했지만 낙으로 인해 그의 천하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덜학은 불과 2달 만에 존시나에게 패하면서 WWE 타이틀을 잃었습니다. CM펑크는 덜학에게 허무하게 타이틀을 잃은 사실을 아직 잊지 않았으며 그때 락에게 진 빚을 꼭 청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슬매니아 40일에서 덜학과 싸울 준비가 이미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이 레슬매니아 41에 출연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며 CM펑크는 최근 페노틱스 페스트에서 연설하는 동안 오래전부터 스티브 오스틴과의 드림 매치를 꿈꿔왔기 때문에 그와 레슬매니아에서 마주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슬매니아 41 1일차에서는 스티브 오스틴과 싸우고 2일차에서는 덜학과 싸우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주 8월 16일 스맥다운에서 로만 레인즈는 뉴 블러드라인에게 잔인하게 공격을 당했고 심지어는 테이블 위에 파워밤까지 당했습니다. 그래도 스맥다운 방송이 끝난 이후 로만 레인즈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상태였고 스태프나 의료팀 도움 없이 혼자 유유히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에 있던 한 팬에게 OTC 셔츠 한 벌을 벗어서 선물 주기도 했습니다. 존시나는 최근 컴플렉스와 인터뷰에서 WWE와 넷플릭스 두 회사를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2015년 1월 6일 넷플릭스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로우 현장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등장을 암시한 셈입니다. 그리고 한편 존시나는 자신의 트위터에 무려 85만 명의 팬들이 팔로우하고 있으며 또한 팔로워 수는 거의 1500만 명에 가깝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존시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팬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M펑크는 최근 페너틱스 페스트에서 연설하는 동안 예전에 크리스 제리코가 AW 라커룸에서 CM펑크가 안 같은 존재라고 언급했고 지금은 WWE에서의 경력도 AW 경력과 같은 방식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CM펑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아, 그건 개소리야.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 생각일 뿐이지. 나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반면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날 대한다면 나도 똑같이 행동해줄 뿐입니다. 그들은 내가 하는 일과 말을 통제할 수 없어서 절대적으로 나를 싫어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느끼거나 보는지 통제하려고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CM펑크는 언젠가 숀 마이클스가 NXT 총괄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그의 자리를 이어받아 NXT를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도 받았습니다. 이에 CM펑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관심이 있긴 합니다. 저는 언젠가 숀의 밑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숀이 떠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수인계 하러 온 것 뿐입니다. 저는 그에게서 배우고 NXT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숀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고 싶을 뿐입니다. 물론 전 아직 걸음마이지만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슬틱스에 따르면 2014년 10월 5일에 개최되는 PL이 배드블러드가 벌써 티켓이 13,221장이 팔리면서 거의 매진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다 매진되면 티켓을 새롭게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장소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테이트팜 아레나이며 총 좌석은 17,000석에서 최대 21,000석 정도 됩니다.
지난 2024년 1월 19일 스맥다운이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당시는 총 12,009명의 관중들이 입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 입장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의 티켓이 현재 팔린 셈입니다. 최근에 페너틱스 페스트에서 어느 한 팬이 리브 모건 앞에서 리아 리플리가 리브 모건보다 더 우월하다 라고 말하자 바로 앞에 있었던 리브 모건은 씩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울 준비를 하세요. 왜냐고요? 내가 리아 리플리보다 더 나은 챔피언이고 리아보다 더 나은 운동선수이고 더 뛰어난 마이크 워크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내가 모든 면에서 리아 리플리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숀 마이클스는 최근 굿카르마 레슬링과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레슬링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HBK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한 명만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명만 고를게요. 바로 AJ 스타일스와 세스 롤린스입니다. 세스는 말이 필요 없고 그냥 환상적인 선수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능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리고 AJ 스타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레슬링을 마치 예술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명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레슬 퓨리스트에 따르면 최근에 자유계약 신분이 된 바비 레실리는 AEW에 진출할 예정이지만 그 외에도 그의 행선지는 가지각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얼마 전 바비 레실리는 복싱 경기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격투기와 일본에서 히트스톱도 할 것이며 그리고 블러드 스포츠 역시 즐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도 파이트풀 셀렉트는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바비 레실리가 WWE를 떠나긴 했지만 그의 WWE 복귀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케빈 내시는 그의 클릭 디스 팟캐스트에서 나이아 잭스가 여성부의 앙드레 더 자이언트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이아 잭스는 정말 인상적이고 그녀만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베일리에 대해 케빈 내시는 그녀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열심히 활동하는 건 칭찬하겠지만 전적으로 믿을 만하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시 켈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이 누군가에게 거의 해킹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해킹범에게 계속해서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며 감옥에 가기 싫다면 당장 그만둬라고 엄중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안 앤더슨은 지난 2014 서머슬램에서 카메오로 등장해서 코디 로즈와 제외했습니다. 즉 그는 정말 오래간만에 WWE 현장을 방문한 셈입니다. 최근 안 앤더슨은 WWE 백스테이지를 방문한 소감에 대해 그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공유했습니다. 빈스 맥맨이 정권을 잡던 시절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느슨했고 모두가 긍정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